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국사 2학년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단원입니다. 통일신라와 발해 발전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울 내용은 신라의 삼국통일 내용입니다. 여기서 38쪽에서 41쪽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 주제로 38쪽에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중인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이 영화로 나왔죠. 바로 우리가 안시성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보면 안시성 전투, 당과 고구려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100% 만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구려와 수와 당이 전쟁이 되느냐?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장수왕 문자대왕까지 이르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고구려가 많은 준비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을 통했지만 중국이 이 후한이라는 나라, 한나라 이후 위초고, 진 이렇게 남조, 북조로 나눠지는 혼란 시기였죠. 이거를 위진남북조 시대라는데요. 약 35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엄청나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수나라는 나라가 이 모든 걸 끝내고 589년도에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수인데요. 수는 이걸 다시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외 평전 정책을 통해서 이런 돌거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부 지역, 베트남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게 조공을 강요합니다. 이에 고구려는 영양왕이 말갈굴 10,000명을 동원해서 이 요하 지역을 넘어 요서 지역을 야호강을 넘어서 이쪽을 여기 요서, 여기 요동이라는데요. 요서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너희가 아는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에 바로 수나라의 황제였던 문제는 4개월간의 준비를 끌어서 수륙 양군 3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별 준비 없이 가서 그런지 전염병이나 기후 변화, 여러 가지 폭풍 등 여러 가지 날씨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90%가 고구려로 가는 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갔지만 이제 크게 승리하지 못하게 되죠. 거기다가 북쪽에 있던 돌고래 공격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졌지만 그 다음 왕인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수양제는 아버지 문제와 형을 죽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놈이죠. 즉위해서 그 다음 첫 번째 후방이었던 돌고를 굴복시키고 주변 국가를 정리시킵니다. 베트남이나 유고 같은 나라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고구려도 수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요서 지역에 진출했던 것을 피해 여호강, 요하를 넘어 방어선을 요동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에 나서는 거죠. 수양제는 113만 명을 동원해서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요동성이 여기 있습니다.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수군도 덩저 출발해서 대동강 유혈 갔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요동성 앞에서 별동대 30만 명을 조직하여 평양성을 직접 치료하죠. 그러나 짧은 시기에 준비하다 보니까 보급 부대가 따라오지 못하고 직접 군사들이 병사들이 군량을 챙기다 보니까 점점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평양성 공격은 실패하게 되고 돌아가는 중에 우리의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이 살수강, 지금 청천강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살수강에서 태극하는 별동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거진 30만 명이 거진 몰살했다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양제는 2차, 3차 고구려 공격했지만 이 요동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요. 수는
2차, 3차, 1차 전쟁을 통해서 이 과도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황제가 중국을 비우게 되고 수많은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반란 끝에 수양제는 반란을 피해 도망가다 결국 살해당하면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수의 반란 끝에 세워진 나라가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을 건국하고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수나라처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가 626년에 당 고조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세민이 형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이연을 핍박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가 바로 당태종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 밑으로 들어오기를 협박합니다. 고구려는 이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쐈습니다. 천리장성을 쐈고 당나라 전쟁에 대비하는 한편 고구려의 영량왕은 태자를 당의 사신을 보내는 등 대외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막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642년 명계소문은 고구려 평양성 남쪽에서 대대적인 군사 사열시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시기 열린 후는 이제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가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허용됐는데 화려한 시에 거행되는 중 연개소문의 신호를 받은 부하들이 순식간에 100명의 귀족을 처단하고 영유왕까지 살해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영유왕 조카인 새로운 왕을 삼아 보장왕이라 하고 자신을 인사권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망리지로 오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영유왕과 달리 적극적인 대외 정책과 강경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유왕이 소극적이고 어느 정도 천리상을 쌓지만 당과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연개소문 권력 잡은 자기로서 영유왕과 반대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 태종은 이번 기회를 삼습니다. 연개소문의 정변을 통한 고구려의 강경제세와 이때 신라가 김추추라는 신라의 김추추가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당은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협박하나 이에 고구려는 이걸 거부하게 되죠. 이에 고구려는 당태종은 645년도에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은 첫 번째 비사성을 당 해구를 통해서 비사성을 함락하고 육군과 합동 작전을 벌이죠. 그래서 현도성, 그리고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을 함락하고 바로 안시성으로 갑니다.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결국 3달 동안 전투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시성 혈전이라는데요. 여기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당태종은 후퇴를 하게 되죠. 후퇴할 때 이 요하강을 건너면서 20일, 20일 걸렸는데요. 그때 고구려군이 쫓아오는 공세를 맞으면서 열심히 도망가지만 가져왔던 말의 10분의 9가 죽을 만큼 엄청 어렵고요. 당태종 이때 병에 걸려서 이다음부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또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후 당태종은 패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647년, 648년 거듭 고구려의 요동 남부를 침략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당태종 649년 전쟁에 얻은 상처로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당고정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조금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침략 배후기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661년 해군과 신라를 지원을 동원해 제2차 고구려 당 전쟁을 일으키지만 평양성에서 고구려 연개소문에 패배하면서 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한 70년 동안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군을 막는다고 정말 힘들었긴 했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군을 이용해서 평양성을 직접 공격했는데 결국 연개소문이 이걸 다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39쪽에 백제 고구려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그린 영화들이 두 편 있는데요. 하나는 이준익 감독이 찍은 황산벌이고요. 또 하나는 이준익 감독이 찍은
바로 평양성입니다. 하나는 백제 멸망을 가진 가정을 하는 황산벌이고요. 그래서 계백과 김유신의 황산벌을 중심으로 본 바로 백제 멸망 가정을 본 거고요. 이번엔 두 번째 영화는 김유신이 또 주인공인데 고구려의 난건 연개소문 아들인 연난건과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들이 이 삼국시대 영화를 다룬 영화 중에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 영화긴 하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백제 멸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에서 봤듯이 중국 수당이 통일되면서 동아시아는 전쟁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는 돌궐, 백제는 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백제가 신라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수나라나 당과의 고구려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보게 되면서 신라는 수당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는 고구려와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6세기 말부터 7세기 말에 외교 관계를 보면 돌궐과 고구려, 백제 외에 맺는 남북 관계와 신라와 수당이 맺는 동서 관계로 서로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는 왜 당과 외교를 맺었느냐? 이렇게 된 이유는 신라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성왕이 죽고 나서 신라와 백제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죠. 무왕 때부터 다시 백제는 신라와의 전쟁이 격해집니다. 그 무왕의 아들이었던 백제 의자왕은 선덕여왕 시기에 신라의 미우성 40개 여성을 함정하고 대야성 합천에 있는 대야성을 차지하는 등 신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왕 때 보면 첫 번째 당항성을 공격해서 이걸 막으려 했고요. 또 돌아서 윤충이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금성, 경주 앞인 운무고까지 진출할 만큼 백제의 영향력이 신라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이 대야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위였던 김풍석과 딸 고타소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김풍석이가 대야성 내부에 내분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김풍석이가 다른 귀족 여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서로 이 분쟁이 일어나고요.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김풍석은 항복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백제가 항복을 거부하면서 김풍석은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를 죽이고 자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대야성이 함락됩니다. 김춘추는 자기 사위를 보냈던 이런 정치적 입지가 하락되고요. 신라의 위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김춘추는 인식하게 되죠. 자기 입지를 다시 확고하게 만들고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춘추는 주변 국가의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간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요청했는데 이때 연개소문이 정변한 직후기 때문에 김춘추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김춘추가 연개소문의 요청을 거부하고 한강유역 땅을 요구합니다. 김춘추는 당연히 자기가 한강유역 땅을 줄 수도 없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고구려 대신이었던 선도회가 김춘추에게 간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에 살아난 토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대신 선도회는 뇌물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한강유역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김춘추는 고구려의 관계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김춘추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이 다이카 개신이라서 친백제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갔지만 여전히 일본은 친백제적 성향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멀리 당나라까지 갑니다. 신라는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당으로 보내 군사 원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맺어진 게 나당 동맹입니다. 나당 동맹 때 당태종이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백제 영토와 평양 이남 고구려 땅을 신라에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돌아오고요. 여기서도 불안해서 맏아들 범민, 다음에 문무왕이 되는 범민을 당으로 보내 포로를 보내고 당의 복제, 관복 같은 걸 받아들이고 당나라 영역권을 사용하면서 치욕적이지만 당나라에게 복종하는 형태의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도 고구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백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백제와 당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당은 신라를 선택한 거죠. 결국 660년 6월에 당고종은 소정방에게 13만 대군을 보내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5만 명의 군대를 끌고 5월 26일 경기도 이천을 거쳐, 옛날 남천이죠, 3년성 선토를 거쳐 탄현까지 거쳐 황산벌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한 2달 이상 걸렸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당나라는 배를 타고 6월 달에 들어와 덕물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사비성 앞인 금강 입구까지 갑니다. 신라는 오래 걸린 이유는 전쟁도 했지만 당나라가 먹을 식량도 가져와야 됩니다. 군량이 필요해. 군량을 이송했다고 그랬죠. 당은께서 빨리 오라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7월 9일 날 황산벌 와서 또 장기간 전투를 벌이죠. 약 3, 4일 걸리는 거죠. 한 3일 정도 걸렸죠. 그래서 당은 이렇게 되면 약속 어기는 거라고 협박하니까 김유신은 당을 먼저 치겠다 할 정도로 신라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등왕 관계를 유지하려고 신라도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김유신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당나라군이 요 앞에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7월 9일 날 계백과의 황산벌 전투를 이긴 뒤에 7월 10일 날 사비성 앞에 당구가 만나서 사비성과 웅진성을 함락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황산벌 전투가 중요한데요. 바로 7월 9일 날 일어납니다. 백제 장군 계백이 군대를 건드리고 이르러 먼저 험한 곳을 점거하여 세기 영체를 세우고 기다렸다. 유신 등은 군대를 세 길을 나누고 4번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4번째 못 이기게 되다 5번째 이기게 되죠. 군대 형도 보면 백제는 뭐 계백하고 자평, 충상, 상영들이 있는데 5,000명이라는 기록에 나오는데 사실은 5,000명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계백 군대가 5,000명이고 자평, 충상이나 상영 군대가 따로 있겠죠. 거기다가 신라군은 김유신, 김품일, 김웅충, 태자, 김범일까지 해서 5만 명. 그래도 신라군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백이 이걸 막아냈지만 결국은 5번 전투에서 김유신이 승리함으로써 다시 김유신은 올라갑니다. 당군이 사비도성을 징계해옵니다. 그래서 백제 왕자는 자평 각가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 당 장군에게 철방할 것을 요구하지만 당은 벌써 신라를 선택했죠.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웅주산을 피난을 가고요. 둘째 아들 부효태가 왕이 되어서 사비성을 굳게 지킵니다. 하지만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군사를 시켜 상에 올라가 당군대 깃발을 꽂게 하니 부효태는 결국 사비성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웅진성에 간 이 당나라군은 계속 포로했는데 대장 예식이 의장을 사로잡고 7월 18날 부효효와 웅진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림사지 오치석탑에 소정방이가 기록을 해놨어요. 좀 치욕적이죠. 남의 이 불교 사찰에다가 대당평 당나라가 평정했다. 백제를 평정한 이 비명을 여기 정림사지 석탑 1면에다가 기록합니다. 1960년 8월 15일에 했는데 이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좀 참 치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와서 당나라는 백제 지역을 지배하려 합니다. 소정방은 유인원에게 1만 명을 주어서 사비도성을 다스리게 하고 660년 9월 3일 날 10만 대 대군을 이끌고 당으로 돌아갑니다. 당은 신라에게 이 지역을 넘기지 않고요. 백제 지역을 5도덕부를 설치합니다. 5개의 도덕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신라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가 지배하려 했죠. 의장과 왕비응고, 태자효, 왕자이융 비롯한 대신, 장사 88명, 백성 12,000명이 포로 잡혀서 당나라 수도 장안을 압송됩니다. 의자왕은 장안에 도착해 3일 만에 병으로 죽죠. 그렇다고 뭐 의자왕은 핍박을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귀족 대우는 받았지만 의자왕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다고 의자왕이 떠나고 와서 백제가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660년 8월부터 각 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족이었던 부여 복신, 승려 도침이 주려성에서 군사를 일으키고요. 흑지상기란 장군이 임종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신이 중심으로 해서 도친, 흑지상지가 결집해서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하고 백제를 다시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단기간에 이 백제를 공격하다 보니까 사비선과 웅지선 말고는 다 다른 지역 여전히 백제 지역으로 남아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때 당의 장군이었던 유인원을 죽일 만큼 기세가 대단했지만 내분으로 사실 힘들어집니다. 복신 자기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침을 살해해서 군사 지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복신은 이제 부요풍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실권이나 정실권까지 장악하고 부요풍에게 제3한 주관하는 실권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신은 부요풍까지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족이니까 자기도 왕이 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복신이 죽임을 당하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요풍은 고구려와 외의 구원 요청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외는 백제 부흥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왜군 27,000명을 출병시킵니다. 일본도 이 전쟁에 사활을 겁니다. 부요풍은 백강에 왜군을 맞이하러 간 사이에 나당 점령군이 주유선을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백강 전투죠. 663년 두 차례 전투로 왜군과 백제 부흥군은 백강 입구에서 패배하고 부요풍 고구려로 도망갑니다. 653년 주류에서 임재성이 항진했으나 664년 3월에 모두 함락되면서 백제 부흥군의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일본은 이 백강 전투에 목숨을 걸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전투에서 일본 백총광을 부릅니다. 백강에서 전투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백제군이 신라와 당군의 사이에 끼어서 전쟁을 두 번 했지만 결국 지게 되죠. 그래서 당은 백제 지역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신라 지역에다가 계린도독부를 차지하면서 백제와 신라 지역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백제 백강 전투의 웅진도독부와 칠주를 백제 지역에 설치해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요. 이 백제 지역을 신라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 왕제였던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백제 지역의 부흥운동과 신라의 백제 지역 지배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63년에 신라에게 계림 대도독부라는 걸 설치하고 신라 왕이었던 무무왕을 계림 대도독으로 임명하면서 이 신라를 자기 밑에 주려고 한 거죠. 신라는 참습니다. 일단 왜? 고구려와 전쟁을 끝내면 땅을 준댔으니까 믿고 참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고구려의 멸망 과정입니다. 668년이죠.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는 70년간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력 소모가 컸고요. 영계서무이 죽고 나서 지도층이 분열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 국제적 고립에 시달린 거죠.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죠. 자, 지도층의 분열은 영계서무 665년에 영계서무이 사망하면서 발생합니다. 영계서무의 아들이었던 남생이 이 영계서무의 자위를 이어받는데 영계서무의 연남생이 압록강 지역을 순회 지도하러 갑니다. 그때 남생이 동생을 무심했던 것 같아요. 못 믿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자를 보내서 난권과 남산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자가 난권에게 들키게 되죠. 그래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권력은 이 난권에게 가게 되면서 남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당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영계서무의 동생인 연정토도 신라에 투항하면서 권력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야당 연합군은 이걸 노려서 남생이 리더가 되어서 앞세워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참 자기 아버지가 지켜왔던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동생이 난권이 항기됐지만 결국 평항성이 함락되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698년 2월 달에 남생이 주변 육성과 함께 국내선 육성과 함께 항복하게 되고 이게 톡 비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는 쉽게 어려웠던 이 요동 지역의 천리장성 지역을 뚫고 바로 평양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신라까지 도와주면서 평양성에 붙은 전투가 결국 고구려가 668년 항복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결국 이 연남생의 항복이 고구려의 멸망을 쉽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은
여전히 이 한반 지역을 다 차지하고 싶어서 안동의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668년 고구려의 오부 17성 690만 호를 나누어서 구도덕 42주 100현으로 재편하고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두고 중국의 당나라 장수의 서린기를 안동도호로 삼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고구려 백성 30만 8,300호 집이죠. 이만의 집을 중국 강남, 해남, 산남, 경서 지역의 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을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래도 고구려는 여전히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는 오골성에서 일어난 고연모고요. 하나는 건모잠이었던 한성에서였던 이 부흥운동입니다. 고연모는 하나는 백제가 신라가 도와주고요. 왜냐하면 신라 형태 바뀌기 때문에 신라 도와주고요. 하나는 신라가 도와주지만 이용한 면이 많습니다. 신라가 도와준 건 고연모입니다. 고연모는 671년 신라군과 연합하여 오골성에서 만명과 함께 부흥운동을 했고요. 보정왕의 외손이었던 안승은 고구려 장군 장수 건모장과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하면서 신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약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특히 안승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의 갈등이 신라와 연합하는 문제겠죠. 안승이 건모장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합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죠. 문무왕은 안승을 금마저 익산 지역에다가 보덕궁이라는 왕을 세워주고 입니다. 674년인데 신라의 제후국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나면서 안승은 결국 금성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리고 성도 고씨였는데 김씨로 바뀌어주면서 684년도에 보덕국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철저히 안승은 이용당한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676년부터 676년 6년간의 전쟁이죠. 신라는 백제가 멸망부터 당의 한나라 전체를 차지할 욕심을 알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군이었던 고연모와 고구려 부흥군을 통해서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연모가 607년 신라와 연합해서 당을 공격할 때 나당 전쟁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먼저 백제 지역을 공격해서 671년도에 백제 지역 전체를 소부리주를 만들어서 백제를 전 지역을 점령하고 675년 메소드 전투, 676년 기버벌 전투에서 서린기에 이끄는 당수군을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사대했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 당 모두 외세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 한민족의 개념은 고려 시대에 가서 생기게 되고요. 그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공격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유리하게 이 전쟁을 승리에 이끈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구려와 수당 전쟁이었죠. 첫 번째 고구려 수 전쟁은 보겠습니다. 수는 위진남북 정우의 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하고 대평등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양왕이 요소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하게 되죠. 수문제는 여기에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수양제는 고구려를 1차 침입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수에서 수를 육대했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별동들을 격파합니다. 이 바로 살수 대첩이죠. 그리고 고구려 수양제가 2차, 3차 공격을 했는데 다 이기게 되죠. 그래서 수양수는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의 전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조의 당은 645년, 608년 이 전쟁이 일으켰는데요. 당은 건국 초기에 고구려와 친환경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대신 고구려는 혹시나 뭘 전쟁에 대비해서 천리 장성을 축조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이고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을 옹립하면서 자기 권력을 만들죠. 여기에 당나라는 이걸 이용해서 고구려 당 1차 침입합니다. 바로 누구? 당태종이 쳐들어오게 되죠. 요동성, 계모성, 비모성, 비사성, 백암성 연막되었는데 위기가 왔지만 결국 안시성에서
고구려가 승리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 당토 정아들은 당고정은 신라연합에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2차 당 전체 일으키지만 연개섬을 이끄는 고구려가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 7세기 고구려 동아시아 국제정세 알아보면 파란색이 같은 편입니다. 무슨 편이냐? 첫 번째는 돌궐이 북쪽에 있었죠. 돌궐. 네, 돌궐이 있었고요. 돌궐. 네. 그리고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가 있었고 일본이었던 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편이었던 수나라와 당나라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남북 동서진역의 동서와 남북 지역으로 해서 적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신라는 백제의 신라 공격과 당의 고구려 정복 실패를 이 둘 위기 속에서 신라는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이 약속하죠. 백제와 영토와 평양에 있는 고구려 땅을 신라 영토로 약속하는 대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제 본토 멸망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죠. 여기서 누가 싸웠느냐? 계백의 결사대와 김유신의 군대가 붙었는데 결국 백제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비성 웅준 함락되고요. 그 대신 당은 백제 지역에다가 5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웅진과 사비 지역만 점령됐기 때문에 백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누가? 복신, 도침, 흑지상지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외에도 많았겠죠. 그래서 부여, 풍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는 백제 부흥을 지원했는데 결국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백제 부흥군이 1년 뒤에 끝나게 되죠. 당은 그래서 이 백제 지역가를 자기 편을 만든 이때 세워진 게 5도독부에서 웅진 도독부를 만들고 거기 밑에다가 7주를 개편하고요. 백제 왕제였던 부영을 웅지도를 임명하면서 신라가 인적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라 경주에다가 계림 대도독부를 설치하면서 문왕을 계림 대독을 임명하는 등 신라를 자기 밑으로 두려 했었죠. 그래서 신라는 참고 다음 전쟁을 주합니다. 바로 고구려의 멸망 전쟁이죠. 원인은 뭘까요? 고구려의 멸망 원인은 처음에 이 수당 전쟁으로 통한 국력 손실입니다. 70년 동안 싸우니까 결국 이 수당 전쟁을 통한 국력이 손실이 심각했던 거죠. 그리고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영계소문 사후에 권력이 분열됩니다. 지도층 분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물론 돌고래 있긴 하지만 국제적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당연합군은 2차 공격을 했고요. 평양성이 함락되죠. 평양에다가 뭘 만들었죠? 안동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그래도 부흥운도 있었습니다. 누구? 오연무라는 사람이 신라와 연합해서 부흥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건모잠이 왕족 안승을 내세워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를 투항하면서 신라 지역의 익산에 옛날 백제 지역에 보덕국이 세워졌지만 1년 뒤에 이것도 보덕국도 해체됩니다. 자, 그리고 나단 전쟁은 당의 지배를 하려 했던 한반도 지배를 했던 걸 막기 위해서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 설치했던 걸 막기 위해서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며 당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개의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매소성 전투, 육지에서 있었고요.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봤고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